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9월이 되면은 9월 모의평가와 함께 수시 원서를 쓰고 굉장히 이제 분주해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재미있는 전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칼럼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경영학, 컴퓨터과학 세 개를 전공을 했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적어도 이 세 개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전공인 전공에 대한 시리즈 칼럼을 쓰게 되었고 그 첫 번째인 행정학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학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행정학과 막연하게 행정, 뭐 총무, 학교 행정실 요런 건가? 요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 같은 거 아닐까? 아,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행정학은 오히려 경영학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조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은 공조직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은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공조직에는 대표적으로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라 하면은 그냥 뭐 무슨 여성가족부 아니면은 산업 뭐 자원부 이런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지방정부는 이제 여러분들의 지방자치단체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구리시청, 뭐 구리시 이런 데가 지방정부가 되겠죠. 그리고 공공기관 뭐 인천국제공항 아니면은 뭐 공기업 역시나 어 무슨 뭐 한국마사회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이제 공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뭐 삼성전자 아니면은 뭐 우리은행 아니면은 뭐 LG전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조직과 사조직 자,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경영학과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둘 다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데 경영학에서는 이런 사조직들을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하면은 행정학에서는 반대로 공조직을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행정학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조직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전공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정부를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막 뭐 회사 행정실 이런 데가 아니에요. 자, 구체적으로는 뭘 배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정부와 정부의 운영 관리, 두 번째로는 정책, 세 번째로는 재정, 네 번째로는 법에 관해서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쭉 보면은 운영 관리. 자, 행정학은 역시나 관리의 학문이에요. 그렇지만 경영학과 다른 점은 다만 그 관리의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이죠. 그래서 정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부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부의 인력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관리적인 측면의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 과목으로는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있죠. 행정학 개론, 인력관리론, 전자정부론, 현대비교정부론, 전략적 기획, 정부 규제, 한국행정, 정부 개혁, 관료제, 민주주의, 행정수단, 리더십, 거버넌스. 자, 이런 이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겠지만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목표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자, 요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governance라고 해서 이제 뭐 통치 어떻게 하면은 정부를 잘 운용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목표를 잘 이루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시면은 석사 박사를 하고 나서 정부 쪽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공기업에 취업하기에도 좋은 뭐 수업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 이거는 굉장히 전반적인 얘기고 요즘 굉장히 핫한 건 바로 이 정책 부분이에요. 정책. 정책은 행정학 안에서도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인데 행정학 왜냐면 행정학 옛날에는 정말로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도 뭘 배우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 행정학 안에
정책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자리를 잡으면서 행정학이 가야 할 곳이 이쪽일 수도 있겠다라는 방향을 굉장히 제시를 해주게 되었죠. 정책학은 각종 산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등에 관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다른 행정학 과목들이 다소 뜬구름을 잡는 난해한 수업들이 많은 반면에 정책학은 꽤나 디테일한 학문이기 때문에 수업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수업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 공부,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 정책,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 정책, 환경 정책, 혁신 창업 정책, 자, 요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들이 열리고 또 정책학 자체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공부들도 열려요. 정책학 개론, 개론이라는 건 이제 정말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정책을 어떻게 계량 분석하는지, 어떻게 정책을 외국의 정책과 비교하는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둔 걸 관리하는지, 이렇게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 분야냐 아니면 문화 분야냐 이런 쪽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각 산업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배우는 과목들도 있고 정책학 자체의 일련의 사이클을 공부하는 그런 과목들도 있죠.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외국과 비교하고 이게 정책학 자체의 하나의 사이클인데 그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학과를 쓰신다면 자소서에서 저는 정책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그중 저는 산업정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고시를 보고 산업자원부에 들어가서 산업정책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무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준다면은 얘가 그래도 행정학과가 뭐 하는 곳인지는 좀 알고 있겠구나 라고 교수님들이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재정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관련된 분야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경제학 수업이랑 겹치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재경직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행정학을 복수 전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이 다음과 같은데 뭐 재정학, 재무행정, 정부회계 이런 식으로 수업 자체는 많지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학 안에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야예요. 의회에서 국가의 예산을 만들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재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우리가 쓴 내역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하연섭 교수님이 이 분야의 탑 클래스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는 공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에 관한 것도 배우기도 하는데 행정학이 사실 법과 관련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보면은 뭐 어느 학교 행정학과는 법대 소속에 있기도 했었고 아예 공법학, 사법학 이런 식으로 법대가 나눠질 때 이 공법학 부분이 행정학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로스쿨 지망생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공법, 퍼블릭 로와 관련된 수업들이 많이 개설이 됩니다. 행정학과를 거쳐서 로스쿨 진학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법을 공부해야 될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행정학과에서 열리는 수업은 헌법, 그리고 행정법, 그리고 국제법 정도를 다루게 되는데 행정학과에서 법을 다루는 이유는 법은 국회에서 역시나 만들지만 행정부, 우리 대통령이 계시고 장관들이 계시는 행정부 역시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역시 입법의 기능을 갖기 때문입니다.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의회, 즉 국회가 입법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행정부 역시 대통령령 등으로 인해서 법안을 만들고 국회 대신에 대리 입법을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해놨는데 그 일부인 행정부 역시 헌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고시 주요 과목인 행정법 역시 국가기관을 소송 대상으로 하는 법학을 가르치는 학문이기 때문에 배우게 되고 국가 간에서 이제 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다루는 국제법 역시 행정학과에서 다루는 법학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진로 부분인데 행정학과 출신이 아주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많이 해요. 자, 보통 이제 공무원, 공기업 많이 가고 로스쿨 정말 많이 가고 언론 많이 가고 사기업, 학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무원은 자,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면은 사람들은 누군가 공무원을 꿈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보면은 반에서 뭐 돈을 주지도 않지만 그냥 우리 반을 위해서 힘써보고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반장 선거에 나오는 친구들이 꼭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이 비슷한 사유로 공무원을 꿈꾸게 되는 것 같은데 매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10명 안팎의 행정고시 합격자를 배출을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예요. 일단은 행정고시 자체가 모든 직렬을 다 합해서 200명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총 뽑는 인원이. 그리고 단일과로는 굉장히 많이 행정학과 자체가 정원이 한 저희는 8, 90명 정도가 되는데 매년 10명 안팎의 합격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죠. 행정고시에는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행정학과는 보통 일행직과 재경직을 봅니다. 보통 일행직을 많이 보고 경영경제에서 재경직을 많이 봐요. 행정학 일행직으로 붙으면은 이제 뭐 일반적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재경직으로 붙으면은 이제 돈을 만지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겠죠.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면은 5급으로 공무원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군 생활을 소령이나 중령 사이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은 딱 맞습니다. 여러분이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의 계급이 소령이나 중령이에요. 뭐 서든어택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행정고시로 5급으로 행정고시 붙어서 5급 공무원이 되면은 사무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정부의 주요 부처에서 일하게 됩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국가 정책과 거대한 예산을 다룬다는 책임감 등의 이유로 많은 행정학과 학생들이 훗날의 장차관이 되고자 불찰주야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업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적당한 연봉과 공무원은 연봉이 너무 짜잖아요. 적당한 연봉과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정년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공기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이 이제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공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이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많은 공기업들이 존재를 해요.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려면은 NCS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공부하듯 공기업에서 근무하려면은 NCS라고 하는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지원자가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까지 봐가면서 선발을 하고 NCS 자체가 행정학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학과 출신들이 역시나 공기업을 많이 지망을 하게 됩니다. 자, 로스쿨 정말 많이 지망을 하는데 행정학과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을 합니다. 배우는 내용이 어느 정도 법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행정학과 자체는 경영경제가 상경계열 이렇게 속하듯이 행정학과는 법정 계열에 속해요. 행정학과 수업 자체가 그렇게 빡센 편이 아니다 보니까 로스쿨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학점도 뭐 괜찮고 학점 따기도 괜찮고 다른 시험 준비하기도 시간이 좀 널널해요. 예전에도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이 많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행정학과 출신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언론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언론인이 되고 싶다면 많이들 신방과를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많은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출신들이 기자나 앵커로서 언론직에서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국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그만큼 그 컨텐츠들이 친숙해지고 그로 인해서 언론직이나 이런 곳에서 시험을 보기에 되게 괜찮겠죠. 언론고시 이런 거를 패스하기에 괜찮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PD 나영석 PD 역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출신입니다. 기자들 역시 정부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정부 관련 기사를 쓰거나 정부를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 학교를 통해서 내공을 많이 쌓게 된 거죠.
자,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기업은 확실히 경영, 경제, 통계 등 상경 계열이 잘해요. 하지만 비상경 중에서는 그나마 행정학과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 문과 요즘 취업 굉장히 힘든데 그나마 조직을 관리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행정학과 학생들 경우에서는 사기업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자, 학부를 졸업하고 석박 과정을 밟으면 이제 학자가 되겠죠. 행정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연구기관에서 정책 분석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저희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인수위원회 같은 데 참여해서 정부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줍니다. 정부에서 연구원, 교수님들 굉장히 많이 찾아서 자문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의 학자의 길을 걸으면은 정부와 함께 정부에 소속이 되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인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선거 캠프라든지 이렇게 싱크탱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마무리를 하자면은 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행정학과에 진학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행정학과 경영학 전공을 동시에 하면서 그 두 학과의 학생들의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경영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사업을 잘할까, 효율적으로 잘할까를 생각을 한다면은 행정학과는 정부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최대 많은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고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대학 4년이 지나고 나면 생각의 틀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행정학은 정부의 역할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기소개서에다가 이쪽을 꼭 강조해서 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경영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